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입니다. 저는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하러 알래스카를 여행하던 어느 교수와 학생이 야영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납게 생긴 곰 한 마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곰은 느리고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곰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물쩍 거리다가는 잡아먹히고 말죠. 교수는 황급히 도망을 치려는데 이 학생은 이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놀란 눈으로 뒤돌아보면서 뭐해? 빨리 도망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학생은 태연하게 소리쳤습니다. 글쎄요,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왜 태연함을 보였을까요? 과연 운동화를 신는 방법이 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문제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릴 것 같은데요. 문제란 기대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문제는 기대 상태 마이너스 현재 상태 이렇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그 요란한 소리를 내는 중고차를 몰고 길을 달리는데요, 이 빨간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순식간에 끼어들었다가 저 멀리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먼저 화가 나겠지만 화가 좀 가라앉으면 스포츠카와 초라한 자신의 차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이 멋진 스포츠카를 꿈꾸는 상태와 낡은 중고차를 가진 현재 상태 사이의 갭이 바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식으로 표현하면 스포츠카를 타는 상태 마이너스 중고차를 모르는 상태, 이렇게 문제가 정의됩니다. 즉 스포츠카를 타는 상태와 중고차를 모르는 상태 사이의 차이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0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느끼는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기대 상태 마이너스 현재 상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문제가 명료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를 잘 정의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에서 곰에게 쫓기던 학생은 교수보다 문제를 잘 정의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이야기 속의 교수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즉, 곰으로부터 멀리 달아난 상태가 기대 상태고요. 곰이 그들을 잡아먹는 상태, 이게 현재 상태죠. 이 문제는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 제약 조건은 인간이 곰보다 빠르지 않다, 그것이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없는 한 해소할 방법이 없는 제약 조건이죠. 교수는 이런 제약 조건에 매몰되어서 학생을 탓했지만 학생은 기대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동시에 변경함으로써 그 제약 조건이 더 이상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교수보다 빨리 뛰는 상태 마이너스 교수와 비슷한 속도로 도망치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학생이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는지 눈에 확 들어오죠. 학생이 새로 정의한 문제는 운동화로 갈아 신음으로써 간단히 해결됩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문제의 해법이 곰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게 아니라 교수보다 빨리 달려서 곰이 교수만 잡아먹도록 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목숨을 구하겠다는 학생의 그 이기심이 괘씸한 것만 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문제를 항상 기대 상태 마이너스 현재 상태,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문제를 잘 정의만 해도 해법이 곧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해법을 구상하기 전에 처음에 인식한 문제를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방송의 스크립트와 슬라이드는 인퓨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트위터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의 정의와 함께 문제를 잘 정의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